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결재했으면 윤석열 후보한테 가서 잘라내겠습니다. 결재해 주십시오. 딱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뭘라고 4시까지 사퇴하라 아니면 내가 기자회견을 합니까? 이거 이준석 대표가요. 이게 바로 대표의 한계성을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거 보여주는 데가.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막말로. 그리고 조수진이는 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본인이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기자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기자 정신으로 일을 하면 안 돼. 당의 이론이에요. 선대위의 이론이야. 그냥 선대위 말하자면 말단직이 아니에요. 공보단장이잖아요. 언론을 상대하는 핵심 인사. 최종 결재권자잖아요. 아니, 공보단장이 여러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공보단장은 딱 한 명이에요. 공동도 아니야. 거기에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할 준비, 그리고 의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거 똑바로 좀 윤핵관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좀 다루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 말 들어? 나는 후보만 들으면 돼. 이게 헐소리입니까? 이건 조수진 의원이요. 다른 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수진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 그리고 사과하는 방법도 말이죠. 대표를 제대로 리스펙트 해가면서 사과를 한다. 그러면 전화를 들든가 아니면 출근하자마자 선대위 사무실로 쫓아가든가 해야지. 문자로 떡하니 나 사과한다? 그 이준석 대표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저라도 그건 받지 않아요. 예. 그래서 조수진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반성하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람들, 공천 추천하는 사람들 실명을 대라. 예. 실명을 대라. 앞으로 말이죠. 국회의원들 문제, 우리 국민들의 이 상식적 입장에서 볼 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나오면 공천 책임자 실명을 걸고, 그리고 앞으로 공천 할 적에도 말이죠. 반드시 옆에 실명으로 추천권자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라. 이번에 신재도 마찬가지예요. 예. 신재도. 왜냐면 신재 가지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요. 신재가 뒤로 물러나는 게 좋아. 수석 선대위원장을 내려놓고 100의 종군하라 이거예요. 새시대 위원회 들어왔으니까 새시대 위원회에서 아니면 밖에서 100의 종군해서 정권 교체하라 이거예요. 어설프게 지금 왜 타이틀을 그렇게 거창한 타이틀을 줬는지 그것도 김한길 위원장도 입장을 발표해야 돼.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이 당 밖에 있는 사람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도 박혀요. 그 추천한 사람이 자기가 언론에 자기 이름이 나왔을 때 책임질 좀 두렵다. 그러면 추천을 안 했어야죠. 얼마나 지금 신재 갖고도 불만이 많아요. 분란이. 물론 그런 요청이 왔을 때 내가 가입이 되면 새시대위원회 수석 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와. 그리고 새시대위원회 그 다음에 윤 후보에 대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런 감투를 쓰고 싶어도 사양을 했어야죠. 이게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지금 이제 내년에 5개 보선 지구가 있잖아요. 여기 나중에 공천한 거 보십시오. 가관일 겁니다. 또 내 사람 심으려고. 지금 서초갑에도 내 사람 심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갖고 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직하야 김소연 변호사가 서초갑에 보궐선거 하겠어요? 참,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한마디, 윤석열 후보도 한마디, 또 이준석도 한마디, 지금 전부 한마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당내 중진들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김재원 의원이 또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같이 속된 말로 힘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겠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굉장히 합리성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합리적 판단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흐를 때가 있겠지만은 저는 감정이 흐르더라도 철저히 자제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사자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태 제가 보기에는요 오후 4시니까 잠시 후에 이제는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을 할 텐데, 그거는 조수진 사퇴 의견 반드시 저는 내야 된다. 아니 조수진이가 공보단장 안 한다고 윤석열 후보 공보 안 됩니까? 막말로 해서. 그런 심리 버려야 돼요. 내 아니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 되면요 조수진 의원도 이준석 대표한테 문자만 찔끔 보내가지고 사과한다 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나와서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국민들, 그리고 조수진 의원을 좋아했던, 신뢰했던, 성원을 보내줬던 우리 국민들, 조수진 의원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슬그머니 지금 현재 지금 언론에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문자나 찔끔 보내놓으니까 이준석 대표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 자, 먼저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지켜보자 유보적 입장을 내놨어요. 오늘 코로나
이 대책회의가 열린 직후에 이준석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그만뒀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요. 그건 뭐 그러면서 좀 지켜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답을 않고 현장을 떠났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했는지 보시면 언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왜 답을 안 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제 짐작을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해져 갈 수 있겠구나, 이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심하겠구나, 이런 거를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실 것 같아요. 자, 어떤 질문들의 대답을 안 했냐면요, 지금 갈등은 어떻게 보느냐, 이 대표 거치 표명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 조수진 공보단장에게 경호를 들어봤느냐, 김종인 위원장에게 결정을 위임하느냐, 이거 참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대답을 안 한 게 이건 잘한 거예요. 괜히 이 말이 다시 또 꼬리를 물고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조수진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가 선대위 보직을 내려놓겠다, 이래서 더 이상 최후 통첩이 될 수 없는 정점을 찍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죠? 우선 어제 오전에 윤핵관을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 좀 해달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물으니까 내가 왜 당신한테 대답을 하냐, 나는 후보만 말만 들으면 된다, 이게 문제가 됐고요. 오후 그러고 나서 이거는 또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오후에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당신은 정신 이상자고 탄핵 얘기를 듣지, 이런 링크를 기자들한테 날려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퇴하라, 결단하라, 깔끔하게, 이렇게 어제 밤에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이제 오늘 아침에 사과 의사를 또 두 번째로 표명하니까 내가 사과 받을 수 없다, 빨리 깔끔하게 정리하라, 이렇게 해놓고서 당신이 안 하면 내가 4시에 내가 먼저 입장을 밝히겠다, 내가 사퇴하겠다, 사퇴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이 회의 이후에 두고 보자, 이런 유보적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늘 코로나 사태 관련 비대위 처음 주재했어요. 이 새로 신설된 비대위원인데, 여기에서 현재 이 코로나 대처 상황은 거의 국난 수준이다. 국가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다. 그리고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을 감염병 위협으로 내몰고 있고 자영업자를 거의 사지로 내몰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인재다. 그리고 백신 수급이라든가 병상 확보, 일관되게 상황 판단을 잘못했고 또 대비하지 않은 채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이면서 성급한 신호로 참사를 불러왔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무능한 데다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요, 더 심각한 것은 증가하는 확진자, 중환자,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거의 무너져서 국민 희생이 크다는 점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 병상으로 전환해야 하고, 경증 환자를 방치하지 말고 의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재정비해서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요, 이 정부의 무능이 국민을 다시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 이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의 무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가 정권 교체의 핵심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집권하면 이렇게 잘하겠다라고 하는 자신 있는 수권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 때문에 또 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윤석열 후보는 이제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청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내세우는 게 뭐예요? 세금 통계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유세, 뭐 거래세, 뭐 그다음에 뭐 공시지가 인상, 뭐 일시적인 유예, 이런 거 전부 동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동결이 그야말로 이 경제의 선순환을, 파탄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냐? 노노, 아니에요.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냐? 노노, 아니에요. 뭐냐? 표 사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 보고 윤석열 후보도 세금 동결, 대선만 넘기고자 하는 심산이다, 교활하기 짝이 없다, 이런 직격탄을 가하는 입장문을 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정부가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서 1분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이런 공공요금 동결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당정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관해서 교활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내도 된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뭐라고 답할래? 왜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을 내년까지 동결해 준다는 것이냐? 그것도 1년에 한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궁금하다. 혹시 내년 3월 9일만 넘기고 보자는 심산이 아닌가? 대통령 선거에 불리한 것 같으니 일단 동결한다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걷겠다는 것 아닌가? 이러니 매표 동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요, 정작 공시가를 시세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내년 보유세는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선거 때니까 갑자기 세금 폭탄도 공공요금도 모두 동결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냐?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이 틀림이 없다. 국민은 다 알고 그렇게 세금을 올리고 못 살게 굴더니만 선거가 있는 내년에만 안 내도 되게 해주겠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다 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연출하고 있는 유사 정권 심판 프레임도 똑똑한 민심의 벽을 넘기는 어렵다. 이 또한 우리 국민이 다 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아무리 가면을 바꿨어도 그 안의 민낯을 우리 국민은 다 기억하고 내년 3월 9일만 지나면 다시 올리겠다는 건데 누가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하겠냐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 문재인 세력을 교체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된 세금과 공공요금 폭탄은 국민 머리 위로 다시 떨어질 것이다. 한시적 동결 뒤에 급격한 폭등이 기다리고 있고 그걸 우리 국민이 모를 리 없다. 나라 걱정에 정말 한숨이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게 나라인가? 한마디로 틀린 게 없죠. 그리고 이제 길에서 우리 임산부가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출산 예정일을 앞둔 상태에서 이 구급대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다가 이 구급대 안에서 출산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러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내놨는데 뭐냐? 어쩌다 대한민국이 산모아이의 첫 만남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됐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추운 겨울 길 위에서 출산을 도운 구급대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고 양주 광적 소방대원들이 기지가 아니었으면 산모아이 모두 위험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러면서요, 폭증한 코로나 환자로 병상에 여유가 없었던 탓이라고는 하지만 길 위에서 출산해야 하는 작금의 사태에 분노가 치민다. 확진 임산부를 위한 병상이 준비 안 됐다니 기가 막히다. 예, 기가 막히다. 그리고 지난 13일 수원에서 코로나 확진 임산부가 10시간 동안을 길을 헤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렇게 꼬집고요. 국민의 생명과 나라를 지키는 나라, 코로나로 경무에 시달리는 의료인과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할 줄 아는 나라,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 방역으로 산모가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라가 있고,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수권 능력도 보여줘야 되고 갈등도 봉합해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더십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논란이 일어났을 때 김종인, 김병준 전부 다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을 보면 이 원톱이라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 선대위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 추경 예산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 시에 내각제 개헌 여부와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도 지금 이 부딪히는 사안이 있다는 것이죠. 박범계하고 조응천 이 둘이서 싸움이 붙었고, 또 야당의 경우에는요, 조수진과 이준석이 싸움을 붙었는데 여기에 홍준표, 장제원이 가세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참 볼만한 상황인데, 여당의 싸움은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금방 이제 감을 것 같고요. 야당이 문제입니다. 야당. 자, 어른도 애도 없어요. 다 어른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지금 야당이 싸움질 난 것은 조수진하고 이준석이 오래전부터 갈등이 상당히 컸었죠. 그런데 싸움이 났는데 저도 어제 둘 다 똑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장제원 의원 둘 다 똑같다라는 얘기, 이런 시각에서 비판하고, 또 선대위 자체도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의원 한마디로 조수진 징계위에 회부하라, 저보다 더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 김진국이죠. 하도 민정수석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에요. 자, 민정수석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할 적에도 이거 사표 내고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즉각적으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즉각적인 사표 수리는 본래 문재인답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문재인 좌불안석이죠. 퇴임 후 좌불안석이에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 체제로 이제 당선이 되면, 하기야 만약이 아니라 뭐 당선되는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만큼 민심의 분노가 크잖아요. 이렇게까지 나쁜 정권을 만드는 정권 여러분들 보셨어요? 똑같이 민주당이지만 DJ하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보다요 100배 잘했어요. 100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요 역사상 최악의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의 열기는 설령 뭐 야권에서 누가 싸우고 조금 분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정권 교체 열기는 꺾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면 이 정권 교체의 분노가 여러 가지 원인이잖아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청와대가 권력을 감싸는, 그야말로 권력 실세와 관련된 수사를 감싸고 막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못 견디냐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거 심판론이에요. 정권 심판론은 문재인 심판론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 분노가 하늘을 치솟을 정도 높은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잘랐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조국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조국 자르는데. 그 다음에 이진국 지금 상황실장, 이진성인가요? 상황실장 안 자르고 있잖아요. 울산 선거. 김호란 방역 실패 안 자르잖아요. 이 사람들 안 자르면서 김정희 자른 거 보십시오. 겁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진국 아들이 이 회사 5군데 원서를 냈는데 엉뚱한 얘기를 썼어요. 성장 과정에는 아버지께서 현 민정수석이신 김진국 민정수석이십니다. 이렇게 써냈고, 그러니까 또 이 회사들은요, 더 과간인 것은 이 원서를 받은 회사들을 대응해요. 아무리 권력이 무섭다고 해도 지금 2030 젊은 청년들이 정말 취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건 바늘구멍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더 작은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김진국 아들 여기에 전부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대한민국 오늘날 기업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현 정권의 권력 남용이 얼마나 심하면 이런 원서에 줄 하나 보고 절절매가지고 또 전화까지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어디들인지, 어떤 회사들이 전화했는지도 전부 공개하라.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 추가 취재를 하시고, MBC는 할 거 아니에요. MBC 오래간만에 하나 제대로 보도했어요. MBC답지 않은 보도를 했는데 MBC도 어떤 회사들인지 전부 다 까라.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어제 이렇게 해서 어제 저녁 때 오후에 논란이 되니까 이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를 보여왔고 치료를 받아왔다.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의를 표명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했다. 아빠 찬스 수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빠 찬스 수용한 김진국 민정수석 경질을 진정성 있는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 의사 표현의 하나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이진석과 그 다음에 이 상황실장, 그 다음에는 김호란 방역 담당관, 비서관, 둘을 반드시 잘라내라.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사표 쇼로밖에 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박범계하고 또 이제 조홍천이하고 싸움이 붙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이런 논란이 얘기되니까 맨 먼저 퉁 치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박범계도 잘라내야 돼요. 박범계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김진국의 투명함을 믿는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그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 김진국의 투명함을 믿는다. 그러니까 자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진국은 민정수석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김민정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박범계 지일이나 똑바로 해요. 이런 조폭 출신이 장관은 나라 봤어요? 자, 조폭 출신 장관에 지금 박범계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이 장관한 걸 봤습니까? 거기가 김호수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죠.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전부 조사받았잖아요. 아마도 이 김호수도 피고인으로 돼 있을 거. 그때 참고인으로 봤네요. 너무나 많이 봐줬겠지. 뭐 뻔한 거죠. 예. 이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박범계가 어젯밤에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에 기사를 포스팅한다. 이게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조홍천, 볼레비스타 쓴소리에 유명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여당 의원들 중에서 박범계한테 제대로 한마디 했어요. 민정수석 영역까지 민정수석의 사적 영역까지는 오지랖 넓게 방어하지 말아라.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오지랖 넓게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방금. 법무장관의 실권에 어울리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사적인 판단을 표출했다. 장관의 자제를 촉구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요. 지금 현재 조응천 의원은 지금 현재 이재명 선대위에서 공동 상황실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경고한 거예요. 장관한테. 왜 그렇습니까? 조국 감싸고 돌다가 어떻게 됐죠? 망했잖아요. 또 내로남불, 조로남불. 이제 무슨 남불인가요? 이거는 뭐 박로남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김로남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감싸다가는 선거 끝난다. 이런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사표 수리를 한 것이나, 그 다음에 마침 조응천은요, 이재명하고 연수원 동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응천 의원이 본래의 조응천과 달리 요즘은 많이 감싸요, 이재명을. 그래서 조응천은 저도 잘 아는데, 더 이상 너무 감싸지 말라. 이렇게 저는 좀 당부를 하고 싶네요. 조응천 의원 본래 아주 이 경호가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응천 의원이 지금 경고하고 나선 것도 그만큼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다 대고 박범계 까불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너 선거 망칠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극도로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법무장관이 개인적 확신을 근거로 오지랖 넘게 청와대 참모의 사적 영역까지 선제적으로 방어하려는 모습 매우 부적절하다.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적인 판단을 섣불리 표출함으로써 스스로 적격 시비를 자초했다. 그러니까 이거 장관 그만둬야 된다니까요. 나경원 의원도 이 박범계, 그 다음에 전해철, 그 다음에 공수처 김진욱 직무정지 시키라 했잖아요. 직무정지가 뭐예요? 박범계 벌써 잘라냈어야죠. 지난 2월 달인가요? 신현수하고 맞붙었을 때 인사 패싱 했을 때 그때 박범계를 문재인 대통령 잘랐어야 돼요. 이것도 인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한 민정수석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칫 대통령에게까지 부담을 줄 수도 있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 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국 사태 때 감싸다가 망했듯이 이번에 어설프게 김진국 막사면 망하는데 너 어디다 대고 까불고 감싸고 있느냐, 일종의 저는 경고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지금 김진국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대목에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박범계가 이 페북에 올린 거 잘못했다, 이 질타가 심하면 비공개로 전하는 게 통상 요즘 민주당 측 인사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범계는 너 어디다 대고 저래저래 누구야 이 조응천 내가 장관인데 어디다 대고 까불어, 아마 이런 심리적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대로 입장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거 빨리 닫으라 라는 압박을 우리가 또 제기해야 된다. 그리고요, 이준석 지금 조수진 어제 낮에 무조건 하고 사과드립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어제 심야에 제가 심야 방송, 그래서 새벽 3시가 넘도록 방송했는데 조수진 의원이 반성한다가 아니라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방금 전에 사과 못 받아들인다, 끝까지 거취를 표명하라, 아니면 내가 표명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이준석도 패널 정치 하니까 대표로서의 무게감이 없다,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건 지휘권이 쓰지 않는다, 영이 쓰지 않죠. 하루 종일 패널 여기저기 방송에만 드립듯 뛰어다니니 누가 대표라고 인정하겠어요. 이거 본인도 문제가 있어. 조수진이는 더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둘 다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지금 이걸 방송하다가 생각하니까 둘의 문제점도 있지만은 이 조수진 의원을 누가 공천했느냐, 그것도요, 조수진이가 그냥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조수진은요 그냥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고 비례대표 1번을 받았어요. 1번. 조수진 본래 1번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뒤로 밀려갖고 윤 의원이 받았잖아요. 윤병길 의사 손녀, 이분이 1번으로 바뀌어졌어요.